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송영주입니다. 사주TV의 송펠레의 펠레스코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주지 않는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조회수가 100회가 안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사보제에게 물어봐를 따라가려면 앞으로 갈 길이 먼데 못 쫓아갈 것 같죠? 글쎄요, 전 쫓아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쫓아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준이 형한테 얘기해서 네. 아무 말 대잔치를 해라. 그래서 그쪽 조회수를 낮추는 게 아, 그러게 훨씬 더 현실성 있겠네요. 네, 지금 사주TV의 운영자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DV7 아카데미의 박미랄 코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미랄 코치입니다. 네, 최근에 축구 웹진 후에고에도 글을 쓴다고요? 네, 요즘 웹진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더라고요. 물론 위원님 글을 보면서 조금 더 베껴 쓰진 않더라도 약간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글 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이 생각한 그겁니다. 제 글을 보고 배우고 쓴다는 것이기 때문에 글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있겠구나. 아, 그런가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후에고에 이 박소영 씨라든가 아니면 장영훈 씨 같은 좋은 필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난주에 제가 2경기 마치고 그리고 박미랄 코치가 한 경기 마쳤습니다. 사실 아. 1.5경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스날이 사실 올라가긴 했습니다. 비긴 다음에 연장전 간 바람에 약간 1.5경기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축구 웹진 후에고의 담당자는 이 정도로 못 맞히는 걸 알고 있나요? 아직 이 방송을 보면서 뭐 피드백을 좀 주긴 했습니다만 뭐 몇 경기를 맞추는데 사실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네. 사실 저희가 몇 경기 마쳤는지는 저희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네. 그러면서 박미랄 코치 좀 더 분발해라. 송펠레는 역시 펠레구나. 이런 댓글을 좀 달아주셔야지만 네. 저희가 탄력을 받아서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스템을 약간 바꿨습니다. 네. 그동안은 시간 순서대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는 먼저 K리그 클래식,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 프리메라리가, 세리아 또는 네. 분데스리가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 K리그 클래식 8라운드 경기 중에서는 인천과 울산 누가 더 못하나?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인천의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암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남전에서 승을 좀 많이 기대를 했었었는데 그마저도 무산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길을 많이 걷고 있거든요. 특히 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좀 전술적으로 좀 차자를 봤었는데 인천 같은 경우 1-4-1-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면서 공격 시에 약간 좀 4-3-3 포메이션을 좀 더 쓰는 형태의 그런 공격 형태를 보이나 싶었었는데 사실 미드필더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스트라이커들에게 서포트 역할을 하면서 4-4-2 같은 느낌을 좀 더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윙 자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크로스에서 서포트를 하는 형태로서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근데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드 플레이를 좀 더 잘 살리느냐 싶었더니 또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네. 사실 사이드 플레이를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또 의외로 또 사이드 공간을 많이 허용하면서 크로스에 대한 실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어요. 초반에 같은 경우 한 30분 동안 잘 밀어붙이다가 저번 주 같은 경우 좀 오심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심에 약간 희생양이 된 듯한 느낌으로서 결국에는 3-0으로 처참하게 좀 무너진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올 시즌 FA컵 포함해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상태고요. 네. 울산도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일단 지난 주말에 전남에게 0-5 대패, 그리고 주중에는 가시마 엔틀레스에게 0-4 대패. 네. 두 경기에서 무득점에 9골을 내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울산 팬들이 이것이 과연 실화냐 그쵸.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요. 그것은 실화가 맞습니다. 네. 그 정도로 울산이 공세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요. 일단 뭐 4-2-3-1이든 4-4-2 포메이션을 가동한다 할지라도 최전방 화력이 너무 떨어져요. 네, 최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0점에 가까운 그런 네. 득점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코바, 이종호, 김성준들이 골을 못 넣으면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네. 일단은 그래도 위안거리가 있다면 오르샤를 앞세운 측면 공격은 날카롭다. 네. 일단 수비 쪽에서 안정감을 좀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네. 설명할 수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은 한 줄 평 예상은 어떻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더비 같은 성격이잖아요. 김도훈 더비라는 네.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김도훈의 DNA는 역시 공격이다. 라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인즉슨 사실 양 팀 다 문제는 수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으로서 승부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공격에 좀 더 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런 기반으로 봤을 때 좀 무승부의 예상을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한 줄 평. 한 줄 평.
한 줄 평은 김도훈의 뒤에는 공격이다. 오케이. 그래서 무승부? 네, 무슨 네. 50보 100보 그러나 울산이 조금 더 낫다. 그래서 울산의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경기에서 울산이 패하면 김동훈 감독 위치가 좀 많이 불안해지죠. 예, 자, 최근에. 다음 경기입니다. 바로 에버튼과 첼시의 경기입니다. 예. 네, 에버턴 최근 분위기 좋죠? 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많은 득점이나 아니면 실점을 좀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쿠만 감독이 좀 더 후방 빌드업을 많이 장착을 많이 시킨 것 같습니다. 에버튼에게 특히 슈나이덜린이 네. 맨유에서 이적을 해오면서 사실 쿠만 감독의 스타일 자체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이제 흔히 말하는 레지스타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는 선수에게 후방 빌드업을 많이 맡기면서 뒤에서부터 게임을 많이 풀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또 좋은 소식은 후방 빌더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클리를 프리롤에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바클리 같은 경우는 중원에서 가운데서 위치를 많이 하면서 포지션을 이렇게 많이 바꾸진 않았었는데요. 이제 바클리를 포메이션상으로는 오른쪽 측면에 배치하면서 미랄라스를 왼쪽에 두면서 스위칭을 많이 하는 그런 플레이로서 이제 바클리가 루카쿠를 많이 지원하는 역할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슈나이덜린과 바클리의 공수 연결이 굉장히 매끄럽고 그걸 이용해서 바클리가 공격을 좀 많이 잘 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루카쿠는 뭐 무섭고요. 네, 루카쿠는 뭐 연결되면 그냥 바로 골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공격수죠 현재. 네, 하지만 상대는 첼시입니다. 첼시가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 1패는 메뉴에게 당한 패배죠. 네. 하지만 그 이후에 FA컵 준결승전에서 토트넘에게 4대2 승리, 그리고 지난 사우스햄프턴전에서 4대2로 승리. 그러면서 분위기가 매우 좋고요. 그리고 부진했었던 디에고 코스타가 득점포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아자라하고 윌리안은 워낙에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 쪽에서 파괴력을 발휘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3백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최근 실점이 좀 많다 할지라도 경기를 주도해 나가는 상태에서 실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성은 없고 여기에 부상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전력을 모두 가동할 수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 줄 평 예상은 어떻게 되죠? 저는 에버튼과 첼시는 보이지 않는 6번 싸움이지만 캉테가 올해의 선수다. 네. 네, 6번이라는 거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의미하는데 이제 캉테와 슈나이덜린 싸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 줄 평! 한 줄 평을 원한다, 한 줄 평! 6번 싸움의 승자는 누구? 뭐 이렇게. 6번 싸움의 승자는 캉테. 그래서 첼시의 승리? 네, 첼시의 승리를. 네, 저는 알겠습니다. 이 경기 과감하게 무승부 예상합니다.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네, 일단 에버턴이 홈에서 강해요. 네. 네, 그리고 올 시즌은 뭐 전반기에 첼시에게 많이 패배를 했지만은 지난 시즌 에버턴이 첼시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 줄 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루카쿠 친정팀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라. 네. 네. 꼭 꽂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비웃는데. 자, 다음은 북런던 더비입니다. 네, 이제 토트넘과 아스널 북런던 더비인데요. 최근 토트넘의 기세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10경기 우패를 기록하다가 FA컵 준결승전에서 첼시에게 패배를 당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에릭센의 원더골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또다시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해리 케인, 에릭센, 델레알리, 그리고 손흥민까지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고 3백이든 4백이든 안정감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부상이었던 데니 로즈가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양쪽 측면에서의 공격 지원도 더욱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굉장히 토트넘에게 희소식이 되겠네요. 로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왼쪽 측면에서 필요했던 선수 같은데. 네. 로즈가 돌아온다면은 더 이상 손흥민을 윙백으로 쓰는 일은 없겠죠? 네, 최근 그의 말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3백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3백을 쓰면서 3-4-3 시스템을 많이 기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력에 대해서 조금 물음표가 조금 뜨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 중앙 미드필더 롤에 제일 호평을 받았던 카졸라 그다음에 코클랭 조합보다는 요즘 자카랑 이제 램지가 나오는 편인데 그 자카와 램지의 이제 유기적인 플레이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좌우로 스위칭하는 플레이에 있어서 자카가 내려와서 받을 건지 램지가 내려와서 받을 건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미드필더에 힘을 많이 실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격적인 면에서 수비적인 면에서 실수를 많이 범하고 특히 처지는 그런 플레이가 많이 요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맨시티전에서는 카운터택을 그냥 허공에 그냥 헌납을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아스날의 3백이 저는 단단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실전을 계속 하고 있는데 문제는 네. 뭐냐면 벵거 감독이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쵸. 3백을 가동한 다음에 지금 3연승이니까 네, 네. 뭔가 잘 되고 있다. 네. 이런 착각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 근데 보면 경기력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레스터전 같은 경우는 자살골에 의해서 그냥 한 골로 들어갔었고, 그다음 미들스버로전도 사실 애매하게 갔었고, 네. 그다음에 FA컵도 뭐 연장까지 가서 졸전 끝에, 졸전까지는 아닙니다만 뭐 좀 어려운 경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어려운 상태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 줄 평 예상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어게인 1998이라고 하겠습니다. 오. 네, 1998년도에 아스날과 토트넘에 무조건 다 비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도 무승부다. 네, 저는 무승부로 예상. 전반기에도 무승부였으니 이번도 무승부다. 네. 네, 저는 당연히 경기력에서 앞선 토트넘에게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네, 토트넘이 홈에서 무패가도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저는 한 줄 평을 한다면은 드디어 북런던의 강자가 바뀔 때가 왔다. 네, 과감하게 아스날 팬들에게 쌍욕을 들으면서 이런 멘트를 던져봅니다. 저는 이제 토트넘 팬으로서 아주 마음에 드는 네. 한줄평인 것 같아요. 한줄평 바꾸겠습니다. 네. 지금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해보니까 아스날 팬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아스날 팬들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케인, 흥민, 그리고 그쵸. 에릭센, 네. 델레알리 너희들을 믿음아. 이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거는 취소하겠습니다. 지금 또 게시판에 난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다음 경기는 이제 프리메라 리가로 넘어가 볼 것 같은데요. 이제 에스파뇰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사실 뭐 실점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골도 많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에스파뇰 전력에 비해서는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1-4-4-2 형태의 기반으로 한 포메이션이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거든요. 특히 투 스트라이커 뒤에 두 줄 수비, 네. 흔한 말로 버스를 세운다고 하죠. 그 버스를 정확하게 세우면서 굉장히 압박과 커버에 의해서 굉장히 위험한 공간들을 많이 줄이면서 수비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반을 해서 이제 모레노라든가 아니면 피아티, 카이세도 최근에 또 바티스탄까지 공격 전환에 있어서 좋은 선수들이 골을 한 건씩 해주면서 최소한 경기력 자체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에 측면 공격이 좋은 팀이니까요. 네. 하지만 상대가 바르셀로나니까 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카탈로니아 더비에 워낙에 강하고 네. 그리고 지난 오사수나전에서 무려 7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엘클라시코에서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고 네. 기세가 올라온 상태고요. 그리고 네이마르가 징계였는데 이 경기를 통해서 복귀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파괴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줄평 예상해 볼까요? 한 줄 평 간단한 것 같습니다. 네. 메시는 신이다. 오. 네. 호날두 팬들에게 욕 듣겠는데. 저는 한 줄 평. 카탈루냐 더비는 바르셀로나를 위한 무대다. 네. 이 경기 사실 뭐 그 누구도 네.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의심하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좀 미끼를 덥석 물 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스파뇰이 전반기 때 전반전에는 조금 비등한 경기력을 펼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고 비길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메시가 다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메시로 그냥 가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는 로마 더비를 준비했습니다. 네. AS 로마 라치오의 대결인데요. 네. 일단 AS 로마의 상황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세리아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8경기에서 7승 1무로 패배가 없으면서 상세를 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기는 아마도 25년간 로마를 위해서 뛰었던 토티의 마지막 로마 네. 더비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토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경기거든요. 네. 여기에 에딘 제코, 엘샤라이, 나인골란, 살라를 앞세운 공격이 굉장히 맞습니다. 뜨거운 로마기 때문에 네. 홈에서는 공격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라치오 같은 경우도 사실 근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팔레르모전에서 6대2라는 대승을 거뒀었거든요. 이제 그때 좀 획기적인 시스템을 들고 나왔는데 사실 4팩을 계속 유지를 했었어요. 라치오 같은 경우는. 근데 3백을 들고 나오면서 공격력을 굉장히 극대화했습니다. 임모빌레와 케이타를 투톱을 앞세워가지고 화력을 거의 뽐냈었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한국 여기 있는 팬분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손흥민 같은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필리페 안델송이 사모이 시스템에서 풀백
비슷한 네. 측면 자원으로 나오게 되면서 활약이 굉장히 미미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케이타, 임모빌레, 안데르손 이렇게 삼각편대를 만들면서 공격을 많이 시도하다가 안데르손이 손흥민처럼 이제 풀백 역할하면서 굉장히 어수선한 경기를 치렀단 말이죠. 근데 로마 같은 경기에서는 굉장히 안데르손의 역할, 플레이메이킹적이라든가 아니면 공격에서 그런 활로를 틀어주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3백과 4백 현재 그 경계 사이에서 아마 고민을 죄송합니다. 인자기 감독님이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로마 더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한줄평 예상? 토티의 마지막 무대는 승리로. 제가 먼저 가져왔네요. 네. 제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걸 무승부로 던져야 되나 나치오승으로 던져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이거 뭐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티가 제 친구거든요. 네. 토티는 저를 모르지만 저는 토티를 잘 알죠. 토티가 1976년생, 한국 나이로 42살, 나랑 동갑, 내 친구. 네, 그렇기 때문에 토티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피날레로 장식하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이제 꽃길만 걸어라. 마지막은 어차피 뭐 세리아 우승은 유벤투스니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로마의 승리를 예상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이것으로 맞출 텐데요. 다음 주 몇 경기나 맞출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한 경기입니다. 한 경기 내지는 두 경기야. 저희 예상하는 경기를 5경기에서 10경기로 늘려도 한 경기 내지는 두 경기 맞추는. 그럴 것 같습니다. 몇 경기 예상하십니까? 저는 3경기 정도는 맞출 것 같아요. 특히 한 경기만 좀 뽑아보신다면요? 한 경기 맞춘 건 무조건 에스파뇰 바르셀로나를 맞추지 않을까요? 그 에스파뇰하고 바르셀로나가 9495 시즌 이후에 바르셀로나가 35승 14무 3패예요. 설마 하물며 이 송펠레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진다? 이러면 정말 전 펠레가 되거든요. 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 조금만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송펠레의 페레스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